안녕하세요. GB스터디 길버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래현 선생님입니다. 자, 1번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다. 자, 이라고 있죠. 자, 그럼 3차 함수니까 얘는 이제 극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최고차 개수가 이제 1이니까 증가 함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살짝 커브된 이제 함수일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미정 개수가 지금 3개가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3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gx가 나오고 여기 이제 절대값 나왔습니다. 근데 절대값하고 또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게 이게 미분 가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나오고 이제 미분 가능이 나왔다는 것은 꺾인 점, 보통 저희가 이제 첨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첨점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복잡한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절대값이 이제 미분 계산하기에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절대값 안에 있는 이 함수를 hx라고 이름을 짓고 따로 치환 형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소감수와 합성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감수하고 이 합성함수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고 이제 그때 첨점이 굉장히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가족권. 함수 gx는 x는 0에서 극소이고 x는 0에서 이제 극소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x가 이제 0에서 이제 극소면 요걸 제가 이제 치환하게 되면 이 0이라는 문자가 이제 다른 문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좀 중앙점 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G형이 양수다. 이 G형이 양수단 말은 이제 수투에서도 많이 나온 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냐면 이 GX가 이제 꺾인 함수인데 이 안에 있는 함수 이제 HX라고 하겠습니다. HX가 만약 극값이 아니더라도 이게 절대값 꺾어버리면 극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극소가 생기면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값이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G형이 양수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이게 꺾여서 생기는 극수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바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나조건. 자, 나조건은 G'(ln3의 음수다. 자, 요 문제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보통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답이다라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조건 하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케이스 좀 정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조건 여기서 한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조건 여기 또 한 개 또 더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이제 두 개까지 나오고 그때 이제 G형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G형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일단 미지수가 두 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하나 더 있다는 거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문선하고 이제 상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G형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를 3번에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이 문제는 고3 자, 2등급 학생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소감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부르죠. 이 안에 있는 이제 소감수가 증가 함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이 fx랑 ftx랑 그래프의 개형 전체가 비슷하게 이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tx가 증가함수가 된다면 그때는 ftx 그래프와 자, 그리고 fx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하게 된다. 물론 정의역 때문에 일부 잘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유사한 그래프,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생길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모기의 미분법인데, 모기의 미분법에 대해서 자, 네, 정선희 부장님. 없어요. 미분 미적분 가능. 예, 백희정 선생님. 자, 네. 예. 자, 요거 gx분의 fx를 모기의 미분법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G 마이너스 FG 프라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분법에서는 이제 모기 미분법 말고는 이제 크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에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gx는 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hx. 자, 그리고 여기서 hx는 자,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2. 자, 이렇게 자, 굉장히 유명한 함수가 나왔죠.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2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극한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0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점근선이 자, 얘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함수 자, hx를 이제 자, 안에 있는 함수를 f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2인데 걔를 이제 t라고 이름 짓고 자, 1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2 자, 얘를 이제 ft 자, 이렇게 하고 이제 t의 그래프 자, 이 t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그래프는 자, x가 무한대로 가면 자, 얘가 이제 2가 되겠죠. 자, 2가 되면서 정근선이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가 이제 t는 자, 2가 될 것이다. 자,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한다면 자, 이 값이 무한대가 되죠. 자, 따라서 얘는 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t는 0과 t는 2 사이에 있는 이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사실 미분을 해보면 알겠지만,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작아진다는 건 증가함수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이 그래프는 아마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것이다. 뭐 정확한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증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t 함수는 이제 증가함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ft랑 우리가 구하고 싶은 fx랑 그래프는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이제 극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fx도 역시 극값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이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 여기서 만약 꺾여서 이 지점에서 사실 극소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지형이 양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자, 이 상태에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얘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중요한 게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래프가 끝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다면 여기서 첨점이 생기거든요. 첨점이 생기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여기는 반드시 2가 돼야 됩니다. 2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2가 F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 이 그래프가 맞다고 한다면.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여기서는 첨점이 안 생기고, 자, 0이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때는 F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첨점이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바로 밝힐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gx는 x는 0에서 극소이고라고 나왔죠. 자, 그렇다면 자, 결국에는 g'0이 이제 제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g'을 구하려면 이 h'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h'자, h'x부터 먼저 구할게요. h'x는 f't dt dx.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다음 dt dx. 자, dt dx는 1 플러스 2마 x 제곱 그리고 2마 x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요거 모기의 미분법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제 제로를 대입하면 h'0. 자, h'0는 자, f' 자,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제로를 대입하면 자, 2, 4. 예? F' 제로가 아니라 F' 1이었지. 아, 자, h' 제로고, 자, 이때, 자, x가 자, 제로면, 여기 제로니까 t가 이제 1이 됩니다. 자, t가 1이라서, 자, 그럼 h' 제로, f' 1. 자,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제로, 자, 여기서 이제 제로 되면 2, 4, 2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h'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결국 f'1이 0이다. 자, 얘가 나옵니다. 그 f'1이 0이라고 한다면, 자, 얘가 극소값이 돼야 되니까, x는 1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얘가 사실 절대값 그래프는 위로 꺾입니다. 꺾이게 되면 원래 극대여야지 꺾였을 때 극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제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부분은 꺾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1 돼야 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 두 개 중에서 과연 누가 이제 정답이 될 것인가? 자, 나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G'-ln3. 자, G'-ln3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ln3이라는 것이 이제 x에다가 이제 ln3을 대입하는 거죠. x에다가 ln3을 대입하면 이 값이 3분의 1이 되고 3분의 4, 2분의 3. 자, 그래서 t가 2분의 3이 됩니다. 자, t가 2분의 3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 2분의 3 지점을 봐야 되거든요. 그 2분의 3 지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얘가 2보다 살짝 왼쪽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접선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자, 이걸 알 수 있고 얘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3은 반드시 접선 기울기가 양수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자, 우리 H 프라임, G 프라임 N의 3. 자,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라고 하자. 자, 그다음 G 프라임 자 N은 3이 될 것이고, 자, 그때 이 그래프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꺾이지 않겠죠. 꺾이지 않기 때문에 H 프라임 N의 3과 동일합니다. 이게 맞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H 프라임 N은 3이라는 것은, 자, 이때 F 프라임 T, 자, T가 지금 2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 프라임 2분의 3.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DT dx는 자, 여기다가 ln 3을 대입하면 ln 3을 대입하면, 자, 여기가 3분의 1, 3분의 4. 자, 3분의 4고 위에 게 이제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가 되고, 자, 넘어가시면 9분의 16. 자, 16분의 9. 16분의 9니까 이제 8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G 프라임 ln 3이 자, 이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문제 보면 뭐라 적혔냐면 얘가 음수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이죠. F 프라임 2분의 3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2분의 3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양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개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이제 개형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갖고 이제 마지막 조건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 자, 이 부분도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일단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H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을 봐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ln 3이라는 것은 t거든요. ln 3이 마이너스 ln 3이고, 자, 우리는 이제 t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t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1 플러스 3분의 2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입니다. 자, t가 이제 2분의 1이다. 그렇다면 H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은 자, 지금 계속 이거 쓰고 있습니다. F 프라임 2분의 1.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ln 3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ln 3죠. 마이너스 ln 3을 대입하면, 자, 3이 되고 1, 16, 2.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3. 자, 그렇다면 8분의 3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1 곱하기 자, 8분의 3. 자,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자, 지금 이제 절대값이라고 했죠. 자, 절대값을 그랬는데, 자, G 프라임이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 자체가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양수값이 돼야 되거든요. 양수값이 돼야 되니까 f 프라임 2분의 1. f 프라임 2분의 1은 명백히 양수입니다. 양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결국 8분의 3 f 프라임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양수니까.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자, 이번엔 g 마이너스 ln 3을 구하겠습니다. 자, g 마이너스 ln 3. 자, g 마이너스 ln 3 역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g 마이너스 ln 3은 h 마이너스 절대값 h 마이너스 ln 3입니다. 자, 이것이 되고요. 역시 이 값은 이제 계산해주면, 자, f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자, f 2분의 1이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 이 2분의 1이라는 애가 이게 음수 쪽에 있습니다. 이 꺾여야 되거든요. 꺾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절대값이죠. 이 g 마이너스 ln 3에서 절대값 f 2분의 1은 결국 뭐가 되냐? 마이너스 f 2분의 1입니다. f 2분의 1이 음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이제 마지막 계산 다 끝이 났죠. 자, 그렇다면, 그리고 마이너스 f 자, 마이너스 f 2분의 1이고, 자, 마지막 자,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 자, 그리고 8분의 3 자, g 마이너스 ln 3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얘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8분의 3 자, f 프라임 자, 2분의 1.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자, 8분의 3이 곱해지면서 8분의 3 f 2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겠죠. 자, 넘어가면 이제 f 프라임 2분의 1 플러스 f 2분의 1은 0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여기서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실 미지수가 3개다 보니까 계산이 상당히 복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했던 모든 조건을 다 종합한다고 한다면 일단 이 조건이 지금 나왔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f 프라임 1이 0이다라는 조건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자, 얘가 첨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 범위에서 이제 최대 최소가 뭐 이야기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제
정답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f 프라임 2분의 1하고 f 2분의 1이 같이 있을 때는 식을 잡는 게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면 얘를 이렇게 잡거든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c.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일단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한다. 자, 미분부터 우선 하고 들어가죠. 3x-2분의 1 제곱 플러스 2ax-2분의 1 플러스 b. 자, 여기에다가 자, 2분의 1을 대입하자. 자, 그럼 깔끔하게 2분의 1이 다 지워지면서 c만 남습니다. c만 남고 마찬가지 f 프라임 2분의 1. 자, 요것도 대입하면 깔끔하게 이제 b만 남죠. 이러면 이제 깔끔해집니다. 자, 그리고 f 2분의 1 더하기 f 프라임 2분의 1이 b이기 때문에 여기서 c는 마비다. 이러면서 이제 미지수를 하나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c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b를 이왕 쓰는 김에 요거 좀 정리한다고 한다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넘어가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지수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1은 0. 자, 이 대목이 또 중요합니다. 자, f 프라임 1은 0. 자, 여기다 이제 1을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1이죠. 자, 더하기 자, 얘는 a. 자, 그리고 얘는 플러스 b. 자, 근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왔으니까 또 정리 좀 해줘야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자, 요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f 프라임 x. 자, 이러면서 이제 b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남았죠. 자,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f2는 자, 여기다가 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2를 대입하면 2분의 3, 8분의 27. 자,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a, 2분의 3이니까 4분의 9a.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 그리고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4분의 3, 그리고 여기다가 자,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2분의 1. 자, 얘가 이제 f인데 이것이 값이, 자, 정리하시면, 자, 여기 4분의 5a, 4분의 7a, 자, 4분의 7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이기 때문에 8분의 24,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a는 마이너스 7분의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게 이제 a의 범위가 됩니다. 자, a의 범위가 되고, 자, 이제 마지막 f. 자, 지금 문제가 G0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G0. 자, G0의 최소값인데 G0의 최소값은 결국은 F1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F1을 구하자. 자, F1. 자, 여기에다가 이제 F1을 제가 대입하면, 자, F1은 자, 2분의 1, 자, 8분의 1이죠. 8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a. 4분의 1a.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4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되고, 그 다음 계산해주면 4분의 3a. 자, 4분의 3a와 그 다음 8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자, 이러면서 이제 F1까지 이제 다 나오게 되죠. 자, F1. 자, 그리고, 자, 이제 G0. 자, G0인데, G0이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실 얘가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꺾인 상태가 이제, 이 G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G0의 값은, 자, T가 1의 값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HX.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요 1이거든요. 자, 1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F1이다. 여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F1이 되고, 그럼 마4분의 3a.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마4분의 3a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마4분의 3a를 양면에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4분의 3a 곱한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바뀌고, 자, 계산해주면
자, 7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게 7분의 43, 자, 7분의 9, 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의 최소값이 7분의 9입니다. G형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9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7분의 9를 대입하면, 여기 이제 7분의 9니까, 그럼 7분의 9가 최소값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자, 14분의 18, 11. 자, 그래서, 14분의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합성함수가 나오고 절대값이 꺾이고 그다음에 이 첨점까지 확인해서 케이스까지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거든요. 거의 뭐 정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낮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근데 이제 출제율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복잡한 거지 하나하나들은 전부 다 기존에 나왔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출제율 자체는 하나하나 이제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출제율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능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좀 예측이 되는, 그러니까 절대값 되게 좋아한다는 걸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값 함수 그리고 합성 함수, 특히 이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합성 함수 쪽을 좀 이렇게 많이 줄여서 높은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데 낮은 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미분까지 다 해가면서 정확한 그래프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첨점 여기 이제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2등급 이상 학생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니까 넘어갔지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 부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등급 학생들은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봤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접선 기울기의 부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나 조건에서 G'LN3이 음수라는 조건을 보고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사실 2등급만 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등급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1등급은 분명히 얘는 양음이 모두 가능한데 얘는 양만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좀 더 자유롭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순이 발생될 확률이 낮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하지 않고 얘가 바로 된다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한 1분 정도는 또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